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출렁임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그동안 시장 자체가 막상 보면은 재밌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재미없다라고 하기도 뭐한 부분은 있고,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도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이랑 한전기술, 이 원전 쪽 관련해서는 저는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대기업을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실적적인 부분 때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추천주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티움바이오를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손절 라인을 좀 잡고 움직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손절가를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를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다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좀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29만원 이하로 중장기로 여러분들 매집을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또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끌고 가셔도 된다. 이거는 저는 팔 생각이 1도 없다. 오히려 올라가서 주가를 만들면은 한 번 더 살 생각을 하고 있지, 절대로 팔 생각은 없다. 만약에 주가가 좀 지수가 밀리면서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더 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LG 이노텍에 대해서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비엠 모양 자체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에코프로비엠을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섹터 한 섹터 이렇게 세 개의 섹터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1차적인 매수를 했다라고 여러분들도 뭐 가정을 해보면은, 여기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판다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섹터 구성을 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눌림이 나왔을 때 1차, 2차 매수를 해서 3차까지도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런 차트 모양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9만원 이하로 매수를 했던 부분, 그러면은 여기서 1차적인 섹터 구성을 해 놓고, 그리고 여기서 2차적인 섹터 구성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면은 여기서 더 살 생각,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그때까지도 좀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참, 저는 종목에 대해서 많이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손절을 좀 각오를 하고 들어간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제가 만약에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이쪽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렸으면은 저는 손절가를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안 짚어드리면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와도 손절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급등락 자체가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을 좀 라인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항상 뭐 여러분들한테 진실되게 하려고 해요. 뭐 손실이 나는 게 있으면은 뭐 손실이 났고, 그 다음에 뭐 수익이 나는 게 있으면은 수익이 난다, 이런 식으로 진실되게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 장난질을 치진 않아요. 저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런 거를 딱 질색을 하고, 우리가 욕 먹을 게 있으면은 욕 먹고, 칭찬 받을 게 있으면은 칭찬 받고 해야지, 괜히 욕 먹을 거를 어떻게 좀 둔갑시켜서 막 뭐마 해볼까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손실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수익도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종목들로 수익 많이 드렸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뭐 2개월 77만원, 4개월 99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 뭐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저라고 해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종목을 추천을 해서 100종목 다 수익 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모든 종목이 다 수익 난다라고 하는 거는 사기꾼이고,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인 종목으로 차분차분하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자, 계좌를 통틀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써드리는 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초보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하시기 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거에 왜 사야 되는 건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의 끝판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시장 다 써드렸습니다. 여러분들 VIP방에서 이 글을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어떤 식으로 좀 갈피를 잡아 나가야겠구나를 좀 느낄 수 있는 거고, 최근에 뭐 수익 인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인증에 대해서 뭐 자랑을 하기도 좀 뭐한데, 자랑이 없으면은 쟤 뭐 수익 안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뭐 송원산업은 같이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뭐 MC넥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 편안하게 수익이 나는 거고, LG 이노텍은 인증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증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14%, 15% 이렇게 수익 인증, 추가적인 인증이 계속해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좀 추천주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대웅제약을 다시 제약바이오로 당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로 좀 복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좀 우선적으로 대웅제약을 좀 탑픽으로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분명히 있겠지만, 좀 실적에 대한,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이 있다라고 하는 기업을 좀 우선적인 탑픽으로 좀 잡았어요. 왜냐면은 대웅제약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어떤 뭐 큰 제약 회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지금 뭐 나보타, 팩스프라잔 뭐 이런 신약에 대한 개발이 있고, 우루사는 여러분들 뭐 약국 가면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임팩타민, 그 다음에 이지엔6 이런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보툴리뇽 이제 톡신 나보타 국내 출시,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위식도 역류진환 치료제 팩스프라잔에 대해서 국내 3상을 완료를 했고, 올해 안에 좀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나보타가 유럽이랑 중국 매출, 그 다음에 팩스프라잔의 군계 매출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는 너무나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루피어 같은 경우에도 전립선 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증, 그 다음에 폐경전 유방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타에 대한 기대 자체가 굉장히 큰데, 나보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775억 원이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907억 원으로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 시장의 3상을 마치고 품목 허가를 예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여기서 또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다 그렇긴 하지만 워낙 바닥권까지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실적이 기반이 되는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웅제약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적으로 무조건 분할 매수는 우리의 생명줄이고 우리의 목숨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급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분할로 차곡차곡 매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면은, 지금 연말 수급 공백은 여전히 계속해서 부담적인 요인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근데 시장의 조정의 원인은 이미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다시피 알려진 내용일 뿐이고, 시장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줄 것 같지 않은 이슈적인 거예요. 뭐냐라고 하면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한몫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만들었던 조정은 주주 명부 폐쇄일, 결제일 기준으로 12월 28일 마지막 날 이후 반전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고, 29일 같은 경우에는 배당 락인이 배당을 받거나 대주주 회피 매도는 28일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수급에 대한 공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좋은 종목을 잘 사야 되는데, 좋은 종목을 어떤 걸 사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강한 반등을 하는 종목들을 이제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반등에 따라다니는 매매보다도 연말까지는 수급이라든지 모멘텀 공백을 염두에 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찝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올해 7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지수가 뭐 고점을 찍었던 부분이 있는데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를 복귀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오른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2차전지 쪽 대장주들이 상승이 나왔고 메타버스, P2E, NFT 관련주들 딱 이쪽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핵심은 딱 요거예요. 이런 애들이 순식간에 팍팍 치고 올라서 급등한 거를 제외를 하고 보면은 거의 반년 동안 증시는 뭐 코인 시장에 밀렸던 부분도 있고 정말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제가 VIP 방에다가는 내년 전망에 대해서 좀 글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적어도 최근 6개월보다는 내년 1월부터는 시장은 점차 나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실적이 굉장히 밑바탕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매집을 해 나가셔야지만 LG이노텍 여러분들 보셨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지금 시장에서는 잡아 놓으셔야 된다. 지금 33만 8,500원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팔 생각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매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은 두산중공업이랑 한전 KPS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저는 두산중공업을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RSI 30 이하로 오면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2만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두산중공업은 좀 접근을 하시고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는 두산중공업이 지금 없어서 너무나도 사고 싶고 원전 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도 RSI 30 이하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좀 고점에 물려 있어서 지금 죽겠다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2차적인 매수도 RSI 30 이하 이게 RSI인데 이거를 어떻게 뭐 세팅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간단해요. RSI를 치시고 여기서 이 RSI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막 RSI 뭐 아래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어려운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발음이 안 좋은가도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드렸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 뭐 RSI예요 여러분들. RSI 뭐 RSI 뭐 이런 거 아니에요. RSI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의 상승이랑 하락 간의 상대적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고 RSI는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폭이랑 주가 하락폭을 이용을 해서 50%를 기준으로 50%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우세예요. 그러면은 바닥권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고 50% 이하에서는 매도세가 우세한 부분 그러면은 매도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도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제가 RSI 30 이하로 여러분들한테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가 망하거나 SK 하이닉스가 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안 망하는 기업들을 길게 끌고 가고자 하면은 결국에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길게 끌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형주, 성장성,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폭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한전기술은 RSI 30 이하가 안 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두산중공업이 먼저 오면은 두산중공업을 잡으면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대기업을 좀 끌고 가시라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기업을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쪽 뭐 일진파워라든지 한신기계, HRS, 우진 이쪽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일진파워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경상정비 사업 매출이 대부분이에요. 즉 정비만 주로 하는 기업인데 주가는 폭등을 하고 실적은 뭐 소폭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가가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는 소리잖아요. 결국에는 원전 관련주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원전 사업을 크게 하는 대기업들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정비만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공사까지 모두 다 싹 다 들어가다 보니까는 실적이 소폭 증가하는 게 아니라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한전그룹, 한전 KPS라든지 한전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길게 끌고 가시면 대신에 RSI 30 이하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실적을 우선적으로 따지고 봐야 되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일진 파워를 보지 마시라는 건 아니고, 일진 파워보다도 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 KPS, 한전 기술 이런 것들을 더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몇 명 없어요. 그냥 뭐 두산중공업이 뭐 이래서 이랬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보셔야 된다. 한전파워는 뭐 이래 설명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왜 우리가 어떤 실적 중에서도 어떤 거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고 왜 대기업들을 설계부터 공사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을 보라고 명쾌하게 해석을 내려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시면서 편안하게 설명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 글로 풀어서 초보자분들도 알아듣기 쉽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회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아까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 요즘 그래도 여러분들 물가가 오르고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지만은 여러분들 주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시라고 회비는 올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수익적인 부분도 만들고 주식에 대해서도 이런 해석적인 부분이 정말로 필요해서 내가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오셔서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LG 이노텍은 저는 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